인간관계는 내가 아무리 잘해봤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잘하려고 한다고 잘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선물공세 한다고 해서 인간관계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그런 척하는 걸 뿐. 인싸들 만나고 또는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 만나고 누군가한테 내세우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난 해야 돼, 이런 목적 자체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가 문제인 거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인간관계에서 악순환을 막으려면 한국인들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기준이 진짜 높은 것 같아요. 천장에 붙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이유도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왜냐면은 내담자분들 통해서 또 유튜브 사연자를 통해서도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인간관계 고민이고, 사실은 진료의 경우에는 처음에 올 때는 뭐 우울증이든 불안장애든 뭐 낮은 자존감이든 뭐 여러 가지로 오지만, 상담을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면에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로 여러 가지 생각도 들지만,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특유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문화예요. 예전부터 뭐 체면, 동네에도 굉장히 이제 좁기 때문에 동네에서도 뭔가 소문이 이상하게 나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체면, 그게 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자식도 마찬가지. 인간관계라는 거는, 사람관계라는 거는 그냥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자연스럽게 맺는 그런 관계라는 관점 자체가 안 생기고, 관계라는 거는 굉장히 하나의 어떤 스펙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SNS는 더 그게 부각이 되죠. 그래서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 왜 그러겠어요? 그게 객관적으로 훌륭할 수도 있지만, 내가 주관적으로 풍기고 싶은 어떤 이미지, 나는 이런 사람인 척하고 싶어, 그런 게 계속 이렇게 포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가 그건 줄 알아요. 그냥 그것도 있지만, 그냥 본질적으로 아무런 그런 부담감 없이 그냥 내 감정을, 마음을 상호작용하면서 나누는 이게 관계인데, 문화적으로도 오랫동안 그게 안 됐고, 수직적이고, 또는 잘 보여야 되고, 평가받아야 되고, 내가 잘못하면 온 집안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게 고스란히 기준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대한 기준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올라가고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올라가요. 문제는 기준이 높으면은 굉장히 훌륭한 그런 인간관계를 다 같이 맺는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준이 높은 거는 그냥 껍질만 높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나도 별로고 쟤도 사실은 별로고 다 거기서 거긴데, 겉에 있는 모습만 보면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서로 막 판단하고, 또는 막 서로 우와 해주면서 서로 막 부추겨요. 근데 인간관계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드린 거예요. 인간관계는 그냥 사람의 본능이고 상호적인 감정 소통을 하기 위한 거지, 뭐 높고 낮음을 어떤 판단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화적으로 그런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의 근본적인 거를 좀 잘 잡는 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잘 돼야지 사실은 마음이 편해지고 편하게 인간관계를 접근해야지 오히려 내가 인간관계를 자연스럽게 맺을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게 이불킥이거든요. 돌아와서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껄껄껄. 근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인간관계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고 말고 할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서. 내가 하는 건 반이고요, 남이 하는 게 반이에요. 상호적으로 굉장히 많은 게 작용하는 게 인간관계라서, 내가 아무리 잘해봤자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의존적인 성격이 큰 분들도 내가 뭐 선물공세 한다고 해서 인간관계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그런 척하는 걸 뿐. 정말 본질은 시간이 가면서 결국에는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잘하려고 한다고 잘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하려고 한다고 잘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누구든지 어울릴 수 있는, 자기랑 맞는 그런 관계들이 있는 거고, 결국 그 목적이 뭐냐, 내가 인간관계 왜 목적으로 하냐, 인싸들 만나고 또는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 만나고, 그래서 누군가한테 내세우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난 해야 돼, 이런 목적 자체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가 문제인 거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는 상호작용을 하고 내 감정을 나누고 이런 느낌을 경험하는 게 나의 본능이고,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걸 충족해야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나를 바라보는 관점도 괜찮게
형성되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에 또 원하는 방향으로 쭉쭉 나갈 수 있는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정리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키를 가지고 뭐 이쪽으로 꽂았다가 저쪽으로 꽂았다가 막 주도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닌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영상도 아마 그런 목적으로 보신 분들은 지금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진짜 시행착오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의존성이 너무 크면은 내가 혼자서 있는 것 자체, 또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혼자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워요. 그 두려운 이유의 근원에는 나는 혼자서 결정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거야, 내가 판단하는 거는 옳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 많거나 이쪽 방향에서 훌륭하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조언을 듣고 그 사람의 조언을 듣고서 행동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조언을 듣는 그냥 일반적인 이유는 내가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정보로 조언을 듣는 건데, 의존성이 큰 분들은 그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명령을 듣기 위한 거예요. 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최소한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가능성이 적어, 안전해. 내가 선택한 거대로 가면은 너무 불안해, 뭔가 잘못해서 나중에 잘못될까봐 후회할까봐, 이런 식의 불안이 있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훨씬 더 활동하기 좋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흔한 의존성 있는 분들의 행동 특징은 또 초면에 모임을 해요. 몇 명. 동네 모임일 수도 있고 친구 모임일 수도 있고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대부분의 분들은 별거 안 하거든요. 근데 호감을 사기 위한 행동을 해요. 선물을 쫙 돌립니다. 소소한 음료수라도. 그러면 일단 호감이 가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얘기를 해요. 막 자랑하고 이게 아니라 약간 저자세에서 나 이런 게 고민인데 보니까 좀 이런 거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조언을 구하고. 그럼 이것도 역시 그 상대방한테는 처음에는 호감이 돼요. 좀 우월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더 가까워지고 막 연락을 막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점점점 진도가 나가면은 유전성이 큰 분들은 그 정도로는 만족이 안 돼요. 완전 밀착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카톡을 계속 보내. 소소한 걸 계속 보내면서 자기 일상을 공유하고, 나는 사실은 지금 아직 그 단계가 아닌데, 그리고 별로 내 스타일이 그렇게 일상을 공유하는 그런 친밀도를 추구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이 그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상대방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처음에 호감을 확 시작했지만 점점 뭔가 불편하다, 선을 자꾸 넘어오네, 나한테 좀 집착하네, 막 이런 느낌까지 받고, 그러다가 이제 익십을 조금씩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너무 불안해. 왜냐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막 친해진 줄 알았는데 막 나를 배척하는 느낌 들어.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더 다가와요. 더 집착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좋게 거리를 두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세게 나오는 거죠. 아예 그냥 차단을 하거나 대놓고 그냥 거리를 두는 무안을 주거나.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의존성이 큰 분들은 상처를 받아요. 이 모임 안 가. 이렇게 나한테 상처 주는 이 사람 싫어. 처음에는 옆에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당했어요, 하소연을 또 하고. 그러면 이 사람도 잘 모를 때는 그 사람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또 지나다 보면 알아. 이 사람이 지금 너무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저 사람이 그런 건데 또 나한테도 좀 이러는가? 그래서 또 밀어내고. 그러면 이 모임 다 싫어. 그래서 이제 잘라내고 그냥 내가 너무 관계에 집착하는 게 나의 어떤 어려움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보지 않고요. 이 모임은 나쁜 모임, 나랑 안 맞아, 딴 데 또 찾아요. 그래서 딴 데 또 찾아가지고 또 시작을 해요. 똑같이.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 못해. 내가 집착하고 그 의존성 때문인 건 생각 못하고 그 모임이 안 맞아, 또는 내가 뭔가 부족했나 봐, 더 좋은 걸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딱 가서 다음 모임은 저희 집에서 하죠. 집은 막 오픈하고 음식을 차려주고. 그럼 당연히 처음에는 호감이 와요. 되게 좋은 사람인가 보다. 근데 똑같은 과정을 겪죠. 그래서 계속 그런다고. 근데 이 과정을 겪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더 외로워지고 더 공허해지고 친밀감의 그런 결핍감은 더 커지고 더 강화돼요. 이게 이제 의존성이 큰 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악순환을 일으키는 굉장히 흔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겉에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 이렇게 경험하면 안 되고요. 다 어떤 시기가 있고 순서가 있고 속도가 있고 일반적인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사람을 대할 때의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내 감정을 잘 봐야 돼요. 내가 감정이 편하냐 불편하냐, 이게 시작이에요. 겉에 있는 행동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여러 가지 인성도 훌륭한 것 같고 사회적인 직업이나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내 마음이 뭔가 불편해, 왠지 싸해. 그러면 뭐예요? 싸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내가 이상해로 가요. 그래서 나를 죽이고
머리로 생각해서 인간관계를 맺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인데 내가 옆에 있어야지 나도 좋은 사람 무리가 되고 나도 좋은 사람 평가를 받고. 근데 인간관계는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나의 하나의 스펙으로 자기계발 영역처럼 인간관계를 생각해요. 그러면은 서로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처받고. 인간관계에서 고민이 많은 분들은 인간관계에 대한 기준이 높은 것도 되게 중요한 하나의 특징이고요. 역시 근데 일맥상통하는데 뭐 아무리 사회적으로 그런 문화가 돼 있다 해도 기준이 높은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내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정말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가 힘든 분들 또는 그래서 외로운 분들의 이유는 내가 진짜 인간관계가 안 좋아서, 객관적으로 내가 사회성이 부족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니라 나 자신과 나의 관계가 안 좋을 때 외롭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리고 그런 외로움이 있을 때 인간관계를 맺으면 더 꼬이고, 흔한 비유로 외로워서 연애를 하면은 연애가 잘 되나요? 집착하죠. 그러다가 더 빨리 깨지죠. 그리고 진짜 안정적인 연애는 내가 외롭지 않을 때, 마음이 편안할 때 연애를 해야지 연애가 잘 돼요. 똑같아요, 인간관계도.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외롭지가 않고 안정적으로 있을 때 인간관계가 잘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외로운 느낌이 들 때 인간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더 상처받고 더 자존감 낮아져요. 왜냐면은 인간관계를 잘해서 나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인간관계가 꼬이니까 더 외로워지고, 궁극적으로는 자존감이 더 낮아져요. 자존감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이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냐, 괜찮게 보냐, 이게 자존감의 핵심인데, 지금까지 드린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이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남이 어떻게 판단하는 게 인간관계가 아니고 내가 주도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게 인간관계인 것처럼, 자존감도 남이 나를 좋게 보고 안 좋게 보고가 자존감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자존감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뭐예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비유를 드리면은 내가 내 마음을 보는 건데, 내 마음 중에서 제일 놓치는 부분들이 많은 게 바로 감정이에요. 내가 내 감정을 인식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이게 무슨 감정인지를 알 수 있는 상태가 나 자신과의 관계가 가깝고 밀접한 관계인 거고, 근데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조금 권유하고, 특히 자기계발서 동기부여 영상에서 중요시하는 게 나 자신의 감정을 오히려 외면하고, 감정은 열등한 거, 뭔가 불필요한 거, 또는 나의 인생을 방해하는 거, 나쁜 거, 막 이런 식으로 부정하고 외면하는 게 조금은 권유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감정을 잘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는 사람이 내 마음과 가깝기 때문에 자존감이 생겨요. 그 다음에 자존감이 생겨야지 외롭지가 않고, 그 상태에서 인간관계를 맺어야지 집착하지 않고, 기준도 너무 높지 않을 수 있고, 적절하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게 반대로 되고 외롭고 집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으면 극과 극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밀어내서 상처받거나, 아니면은 더 나쁜 사람을 만나서 탈탈 털리거나 착취를 당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소위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냄새를 아주 잘 맡아요. 아, 이 사람 지금 뭔가가 이런 부분에서 결핍감이 있고 그런 집착이 있고 관계에 대한 욕구가 크구나, 호구 잡아야겠다. 사이비종교에서 많이 하는 게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의 욕구를 채워줘요. 되게 좋은 사람이네요. 선물을 받고 막 고마워하고 또 주고, 집에 초대하고 막 그러면서 고민 들어주고, 그러면은 쫙 가까이 오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착취하는 거죠. 신체적인 거, 경제적인 거,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필요 없으면 버리고,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상처받는 거.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에서 악순환을 막으려면 남이 아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괜찮게 보는 그 핵심적인 마음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자존감이고, 근데 그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나의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섬세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지 되는 거고, 그 방법은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평상시의 감정을 내가 믿는 사람한테 잘 소통하는 거, 또는 내가 일기로 잘 기록하면서 늘 인식하는 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그런 걸 굳이 안 해도 그냥 실시간으로 돼요. 그럼 그 상태는 내 자신과의 관계가 가까운 상태고, 그때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자존감이 괜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맺어도 잘 되고,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학업이든 진로든 뭘 하든지 자기의 잠재력을 이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늘 느끼는 거는 내가 부족하다, 난 재능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객관적으로 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잘 들어보면은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부족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
되는 게 요즘에 많은 분들이 겪는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대입하기 나름이에요. 인간관계에 대입하면은 다른 사람들 다 훌륭하고 인싸력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난 아무것도 없어. 아무도 나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힘들고. 직장이나 뭐 학업 측면에서 진로 측면에서도 다들 대단하고 스펙 대단하고 근데 나는 뭐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더 도전하기 힘들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그 핵심은 자기의 감정을 평상시에 잘 읽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